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애도 기간,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오늘 대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엿새 동안 분향소를 찾아갔고요. 어제는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거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엿새 동안 찾아갔고요. 이상민 장관은 같이 간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상민 장관의 어떤 거취를 저희가 어떤 분석해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어제까지 이제 애도 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진상규명,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네. 발언이 이제 처음부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윤익은 경찰청장의 그날 행보도 상당히 의아한 게 많단 말이에요. 네. 문자나 전화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청주 캠핑장에서 말이죠. 예. 캠핑장으로 잠이 들었다는 건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 책임을 묻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갖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1994년도 예.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말이죠. 그때가 10월 21일 오전이었어요. 오전 예. 7시 40분이었는데 성수대교 붕괴되고 그날 오후에 예. 저기 이영도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예. 이원정 당시 서울시장 그때 이제 선출직이 아니니까 예. 임명직이었긴 합니다. 예. 그 당시 이원정 서울시장을 당일날 경질했어요. 당일날 경질하고 당일날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받긴 받았는데 수린 좀 나중에 됐죠. 그런 일도 있었고 예. 또 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때 예. 김영삼 정권 때였는데 그때도 교통부 장관 당장 경질했고 예. 해운 항만청장 경질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가 지금 단순하게 그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책하라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도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는 게 야당으로 하여금 저는 상당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예. 것. 꼭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게 책임 정치입니다. 그분들이 뭐 당장 뭐 어떻게 대단한 잘못했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또 막상 보니까 상당한 잘못도 있어요 지금. 예. 그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보고받는 예, 시스템 같은 것도 그렇고 총체적인 어떤 그 지휘보고 체계의 문란, 공백, 붕괴 거기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보통도 관리 안 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경찰청장 보고를 늦게 받고 그 서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용산 경찰서장은 이제 이미 이제 뭐 대기 발령 났나요? 예. 해임됐나 그랬고. 대기 발령 예, 됐습니다. 대기 발령 나고. 근데 이런 지위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일단 그 문책을 해야 그때부터 이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상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저 선우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만 이게 국민들에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내일 국회 행안위가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일단 여기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하고 대통령이 아직 이제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인적 조치를 취하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취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문책 처벌 그리고 사법 처리 이런 단계로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갑자기 일어나는 그 여론적 반향 이런 것이 큰 것을 아직 모르지 않나 그렇게 예. 저는 이제 걱정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수님도 최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책이 우선이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는 물론 어제 밤까지 추도 애도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기간에는 오로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국민적 애도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엿새 계속 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일 행안위 이제 뭐 전체 회의가 있고 예. 여기에 장관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장관을 먼저 해임을 시키면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총리를 겨냥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관을 해임을 할 거면 예. 야당의 요구가 가장 극명하게 올라올 때 그때 장관을 해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적 쇄신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정치적인 계산이 좀 있다고 보시는 네, 저는 거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 내일 행안위에 나와서 그럼 이상민 장관이 할 수 있는 뭐 설명, 변명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보고 체계도 사실 많이 글쎄요, 이상민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일단 본인이 그 참사 이후에 했던 발언, 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그 경찰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그 정서나 상황 가지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전 그 자체가 좀 문책감이라고 봐요. 예. 애도 기간 중에는 이제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건데 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인사상의 문제나 이런 경질 문책 또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습의 하나의 단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애도 기간 끝나고 예. 그다음에 사과를 공식사과도 한두 번인가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쯤 저는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으면 그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예. 근데 뭐 이제 월요일 날 내일입니다만 예. 국회 나온다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말이죠.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본인들도 이상해요. 본인들도. 대통령의 경질이나 문책 조치가 없어도요. 본인들이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94년도 10월 21일 날 예.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그날 저녁에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일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예. 대통령이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개각을 할 때 받아들여진 건데 최소한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의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일단은 좀 기다려라. 사퇴 수준이 먼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부담 좀 덜 수도 서로 있고. 근데 지금 아무도 사의 표명도 안 해요. 그럼 마치 자신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오직 용산 경찰서장 이제 뭐 대기 발령되고 뭐 철저히 감찰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눈에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걱정이 이 상황이 점점 이렇게 자꾸만 가게 되면요, 이 어떤 참사를 규명하고 이런 것들 플러스 정치적인 정쟁의 소지를 야당에 제공. 야당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퇴진 얘기가 지금 매주 뭐 촛불 집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촛불 집회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 퇴진을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행보에 대한 비판할 수 있지만 네. 대통령 퇴진을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탄핵을.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더 실리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 정부, 여당, 국가가 예. 국가의 책임, 국가 역할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글쎄 오늘 내일 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몇몇 인사에 대해서 자꾸만 그 감싸는 듯한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공직자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고 예. 지금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정치는 물론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만이 국민들이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느낄 것 같고 지금 여기 정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 법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몇 개월 뭐 더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예.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라인이 지금 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라인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할 것이며 정무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엄청 거세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자가 해결할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으로 넘어온다면 과거에 우리가 촛불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 주민 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1년이 안 돼가지고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용산구청장이 특히 이제 문제가 좀 예.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의 문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정말 그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는데 뭐 당장 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선출직이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 결국은 뭐 글쎄 그건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정치인들이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그렇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이원정 서울시장 얘기했던 건 그때는 관선이었으니까 예. 95년부터 지자체가 됐던 것이고. 근데 아무튼간에 전 중요한 거는 설령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예. 책임지고 제가 뭐 사퇴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안 하잖아요.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게 선출직이건 관선이건 임명직이건 공직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헌법 7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 헌법에. 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책임지게 된 자세가 안 돼 있다고요. 그 이론 자체만으로도 전 해임 대상이다. 선출직이건 뭐 선출직을 해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국가는 제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34조. 예. 근데 이걸 알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렇지 않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 관절을 지키는 경력 때문에 좀 공백이 생겼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이제 국민의 공복, 국민의 공복이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네. 그리고 국민이 주무실 때 우리는 깨어서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보면은 이제 군부, 경찰, 이런 이제 억압기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개, 사냥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경호실도 있고 경찰도 뭐 경비를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것들은 당연한데 네. 지금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사저 공사를 하고 이제 아직 입주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빈 집을 왜 200명의 경찰 병력을 거기다가 주둔을 시켜서 예. 그 병력이 그 경비 병력이 이태원에 투입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백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국회 뭐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뭐 이런 뭐 같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 가지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대통령실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가짜뉴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국정조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조사를 지금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 안 할 수가 없죠. 전 그리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와 같이 가야 된다. 뭐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국정조사라는 게 이럴 때 안 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원래 국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국정조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 이제 밝혀지는 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근데 그 뭐 지금 또 여야 간에 그 문제로 쟁점이 되던데 검수완박 때문에 이른바 이제 네. 검찰 수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수사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야당으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파만파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수사를 좀 보고 예도기간 어제 끝났으니까 예. 본 다음에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단지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야당은 이제 여당을 아까 지금
안기령 부대변인 말처럼 예.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연계를 막 시킬 거라고요. 대통령실과 예. 함께. 연결이 안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을 거예요. 최근에 또 지금 이 질문에 없는데 남영희 그 민주당 예, 민주연구원 참사 부원장 초반에, 예. 아주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무슨 저기 대통령이 그 가는 무슨 사진을 잘못 올리고 말이죠. 예, 예. 그 바이든이 가는 거였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틈만 나면은 여당 공격하려고 이 사건을 이 참사 이용하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전에도 뭐 하나 올렸다가 또 삭제했잖아요. 예. 그런 행태 때문에 여당은 지금 국조에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일단 정부, 여당, 국가도 어쨌든 모든 걸 전부 완전히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계속 사과하면서 그럴 때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자꾸 연계시키고 무슨 대통령실 입주 때문에 그랬다.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연결시키냐고요. 그럼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완전히 이제 전 원론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열려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다 갖다 대면 또 야당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막는 거는 정부, 여당,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야당이 그런 행태를 국민들로부터 저건 잘못됐다라고 인식시키려면 문책도 하고 경질도 하고 예. 그리고 사퇴 수습하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저런 공격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고 사과도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야당이 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다고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 연결시키려 하는 그 시도가 예. 맥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정부 여당 국가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교수님. 예. 국정조사는 이제 헌법에 보장된 네. 국회 아주 중요한 기능 아닌 헌법 제 61조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네. 그래서 뭐 특검이라든가 여러 국정조사 이런 것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경찰의 권력이라든가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서 조직적으로 이것이 아직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걸 제가 엇박자를 많이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신뢰성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조사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또 뭐 검수완박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신뢰를 담보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좀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거 이제 뭐 원론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경찰이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경찰의 수사를 이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원론적으로는 지금 경찰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지휘 체계 문제라든지 보고의 난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는 게 셀프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 뭐 당연한 거죠, 그게. 예. 그렇더라도 지금 뭐 수사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경찰 수사를 믿게끔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강조하는 게 지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그분들을 일단 경질이나 문책을 시키면 예. 그 비판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새로 오면 당장 내정을 시켜서 오게 된다면 예.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바로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분들이 앉아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 예.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예. 이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좀 못 믿었고 국정조사를 했더니 의혹이 더 커졌고 야당에서 특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국은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에서 뭐 2년 정도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총선까지. 총선까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전에 제가 위기관리 조치를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총리까지 정무적인 책임을 스스로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말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틀림없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예.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 예. 야당이 그걸 지금 못 믿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 그럼 국정조사로 끝나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게 엉망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특검이나 그리고 공수처, 특히 이제 특검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보다도 국회에서 주도하는 특검을 민주당이 원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거리에서 촛불이라든가 시민들의 영향이 여론적인 반향이 얼마만큼 크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특검까지 그리고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까지 이제 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1년 이상 저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1년 이상 간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그렇게 되면 국정 성과 결국은 국민이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정의 최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빠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야당의 논리대로 끝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하자, 모든 걸 다 공개해서 특검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도 기간은 어제 끝났고요.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공방이 좀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유가족을 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